네, 안녕하세요.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웹스 주주분들. 이 웹스는 고분자 신소재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소재를 제조, 판매하고 있는데요. 이 작년에는 흑자 전환해서 올해 2분기까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따라서 2분기 실적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이후에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될지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 주요 사업 부분을 한번 보시면 앞서서 이제 열 가소성 플라스틱은 이 열을 가하면 이 가소화되어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가 이 식으면 다시 굳어버리는 플라스틱인데 이 특성을 이용해서 이 다양한 기능성 첨가제를 넣어서 이 특수 플라스틱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을 겪은 이 컴파운드 제품이 약 218억 원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이 건축 외장재 부분이 약 63억 정도로 그 다음에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 컴파운드 제품이 이 회사의 주 매출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이 매출액은 보시면 꾸준하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영업이익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일단은 이 BPS 먼저 보겠습니다. BPS가 이 주당 순자산인데 2,411원 정도입니다. 현재 이제 주가가 1,400원대로 조금 이제 PBR 측면에서는 좀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게 지금 0.72입니다. 그 1 미만의 기업을 좀 이제 저평가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출 성장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PBR까지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2022년에는 왜 적자를 봤나 하고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21년, 이게 22년, 이게 23년도입니다. 그 2022년에는 매출이 조금 줄어들긴 했죠. 그래도 이 매출 성장성은 네, 뭐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2022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. 근데 이제 매출 원가는 이 매출액이 줄은 만큼이 줄어들지 않아서 결국 이 매출 총이익이 좀 줄어들게 됐고 무엇보다 이 판관비가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. 판관비가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 영업 손실을 기록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기타 손실과 이 그러니까 금융 원가, 금융 비용이죠. 금융 비용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나와주면서 결국 이 단기 손실도 조금 크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러나 이제 작년에 또 이 매출액이 다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 매출 원가가 조금 절감이 되었고 이 판관비도 좀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영업이익은 흑자로 다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 기타 손실 부분에서도 이전에 2022년에는 이 일회성 비용이었는지 한번 하고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. 그래서 이 기타 손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시 보면은 이 단기 순이익이 그러니까 이전에 이 적자에 다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왜 2023년에는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나 하고 봤더니 이게 5월 기사이거든요. 이게 베트남 매출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차량 고급화 바람에 이제 내부 소재로 좀 컴파운드가 각광받으면서 고객이 요구하는 이 다양한 물성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국내 판매량 증가와 함께 매출 확대가 좀 도움을 준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최근 기사로 봤을 때는 이 현대차와 이 기아가 뭐 그렇게 매출이 좋다고 하던데 이 기업도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 아니야?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. 보시면 이 당사는 뭐 자동차용 인테리어나 뭐 인캡슐레이션 이 내장재 시장에서 이 과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매출처인 세진을 통해서 이 국내 현대, 기아차, 르노, 삼성, 한국GM, 뭐 상용차 등의 대부분 차종에 뭐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웹스는 이제 전방 업체인 이 현대차와 뭐 기아에 뭐 바로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. 그래서 뭐 1차 공급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동차 기업들이 매출 확대가 뭐 엄청나게 되었다고 그게 이제 웹스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. 그래도 어쨌든 이 웹스 또한 이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현대 기아차나 뭐 르노삼성 뭐 등등의 이 자동차 업계가 이 매출 성장이 만약 쭉 올라간다면 결국 이 웹스의 이 매출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자동차 산업이 조금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.
그래서 이번 2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늘어났는데 이게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. 네, 보시면 뭐 영업이익은 한 4조 2,790억 정도 나왔고요. 매출액은 거의 45조 210억이 나왔으니까요. 네, 일단 현대차는 이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액을 계속해서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웹스는 그 영향을 좀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. 근데 다만 영업이익이 이전과 좀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늘어난 이유는 일단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또 절감이 돼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은 성과를 낳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단기 순이익도 흑자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하반기 전망은 어떨까요? 하반기 전망으로는 일단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 또한 4.2%로 좀 증가를 할 거다 했는데 이게 성장 속도는 다소 좀 둔화가 된다고 합니다.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이 전기차에 대한 이 높은 요구 등으로 좀 지속적인 좀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전기차 부분이 좀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에 대한 소비 심리가 조금 좋지 않은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지난 7월 자동차 수출액이 54억 달러로 그러니까 작년 이제 같은 달보다 9.1%, 9.1%가 감소했다고 이번 달 15일에 좀 발표를 했는데요. 올 4월 최대 규모였던 67억 8천만 달러를 좀 기록한 자동차 수출은 좀 6월 달에도 0.4% 감소했고요. 그리고 이번에도 좀 더 감소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7월 달에는 5개월 만에 좀 50억 달러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. 이게 전문가들은 이 전기차 판매 둔화의 영향이 지금 자동차 수출에 본격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전기차 부분이 지금 아직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번 하반기가 조금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2024년 전망 또한 또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 산업부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의 임금 협상과 여름 휴가 등이 7월에 좀 집중이 되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조업 일수가 좀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가 좀 시작되는 만큼 7월 이후에 8, 9, 10, 11, 12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주가를 한번 보면 이 부분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요. 보시면 약 24% 정도가 올라왔었습니다. 이게 환경부가 기후 대응댐 이제 후보지 14곳 발표 소식 등에서 이 웹스가 4대강 후보지거든요. 보건 테마. 보건. 잘 안 보시는데 이게 4대강 보건입니다. 이 테마로 좀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요. 이게 이 부분은 일단 단순 테마성으로 실적에는 좀 영향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후에 이 추가 모멘텀 이슈도 없으니까요. 우리는 일단 자동차 실적,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자동차 실적에 따른 이 웹스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이후에는 이 자동차 수출 실적이 어떻게 될 거고, 이에 따른 웹스는 이 하반기 흑자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, 그에 따른 매출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